강한 1번 타자, 전통적인 1번 타자, KBO의 리드오프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 더 넘어갔는데요. 또 넘어갔어요? 네. 누가 쳤어요? 이주영이 하나 더 넘어갔어요. 이주영 2대0 됐습니다. 3대0? 2대0. 이대영이. 2대0. 네. 왜 이런? 아, 오늘 저 문학이죠? 네. 아,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강한 타자가 좀 더 많은 타석을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저는 지금 KBO 리그가 이제 1번 타자가 이제 강한 뭐 강백호 선수가 들어가고 푸이그 선수가 1번을 넣고 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우리 리그랑 지금 메이저리그는 확실히 네. 그 좀 강한 1번 특히 그렇죠. 오타니가 대표적인 예고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우리 리그는 조금 특색이 있는 게 우리는 팀 사정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에 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은 감독들이 이제 강한 2번이 한때 유행을 맞아요. 했었고 좀 앞에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추고 있는 건 사실인데 메이저리그처럼 이쪽에 많이 포커스 1번을 무조건 강한 타자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팀 사정이 이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잘 치거나 홈런을 잘 날리거나 이런 식으로 포맷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강한 1번 그리고 전통적인 1번 타자.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이 좀 넘어왔고 우리는 약간 과도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유형의 리드오프를 좀 선호하고 있죠. 몇몇 구단은 지금 말한 것처럼 메이저리그식 뭔가 강한 1번 그리고 어떤 데는 전통적으로 뭔가 출루율을 조금 그렇죠. 원하는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구단은 이제 주루 쪽에서 좀 정통적으로 네, 그게 좀 나가서 흔들어라. 네. 1번은 나가서 좀 귀찮게 해야 돼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이제 3파전을 좀 갈리고 있죠. 네. 그리고 전통적인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SSG 네. 같은 경우, 그다음 롯데도 지금 황성빈 선수나, 그렇죠. 뭐 삼성도 항상 이제 김지찬,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박찬호 선수 네. 이렇게 앞에 나가서 좀 작은 선수들이 그렇죠. 날렵한 선수들이 네. 뭔가 신경을 거슬려서 전통적인. 뒤에 근데 이런 구단들의 공통점을 보면 좀 롯데 정도를 빼고는 중심 타선에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딱 포진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투수의 신기를 건드려서 실투를 유도해서 우리는 중심이. 한 방을 빵 가져가겠다. 비기니까. 뭐 최정이나 예. 뭐 삼성의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김영웅이나 네. 뭐 이런 중심 타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형 같은 경우에는 뭐 푸이구, 강백호 특히 강백호 선수를 좀 앞에 놔두면서 좀 강력형으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강철 감독은 딱 그 얘기했어요. 강백호를 1번으로 놓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었던 포인트는 3번 네. 허경민 선수를 데려왔기 맞아요. 때문에 이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번에 캠프 때 그 얘기를 했죠.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광철 감독에게 이 허경민 선수 영입은 정말 이 타선을 짤 때 정말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타선을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1번 강백호, 2번 로하스, 오. 허경민, 장성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성철 이런 라인업을 했는데 영철 감독은 딱 허경민을 영입하는 순간 이제 네. 요대로 가야 되겠다. 작년에 로하스 선수가 또 그렇죠. 맞아요. 썼는데 좀 뭔가 앞에 1번, 2번을 강하게 놔두고 초반에 초반에 상대 마운드를 한번 그렇죠. 세게 네, 압박하는 두드리겠다, 거죠. 네. 두드리겠다 이랬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 KT 사정 보면 그만큼 1번에 나가서 흔들어 주거나 출루형 선수가 좀 많이 없다는 없죠. 것도 네. 이강철 감독이 이런 플랜을 가져가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인TV도 말씀하셨는데 거인TV님도 말씀하셨는데 1번 타자 포수예요. 강백호. 그런데 이게 지금 저게 보면 이 강백호 선수가 일주일에 2경기 정도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포수로. 맥시멈 2경기. 네. 그래서 이강철 감독도 약간 걱정하는 포인트는 이게 1번 타자를 나오면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번 타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포수는 장구를 차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그게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마 뭐 저 원정 가서는 괜찮을 텐데 홈에서 경기하면 포수보다 장비 풀고 바로 1번 타자 나가잖아요. 굉장히 근데 사실 그게 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 신경을 쓰고 딱 그렇죠. 또 준비를 하는 거라 그게 좀 그래서 1번 타자들은 보통 잘 안 맞더라고. 내야수나 좀 이쪽은 잘 안 맞으려고 하죠. 바쁘니까 뭔가 맞아요. 바쁘니까 지금. 바쁘고 이제 선발에 공을 많이 못 보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웨이팅 서클에서 좀 이제 오늘 좀 선발 투수의 공을 보여줄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타석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행히- 보긴 본대요. 연습 투구 때 본대요. 그 연습 투구 때는 이제 연습 좀 때 그때 쭉 보고 저공이야 그러고
마침 딱 뺏고 딱 쳤다는 이종범 이야기. 그 잠시 반칙이죠. 그분은 딱 쳤다. 그분은 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 뭐지 일주일에 2경기만 포수를 한다는 거니까. 네. 크게 나머지- 많이 쓰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나머지 경기에는 네. 포수를 하면서 1번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결국 이제 지타 포지션이 가장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할 것 같고요. 강백호 선수에게는 뭐 포수를 2경기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어차피 이번 시즌 끝나고 FA인데 맞아요.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되는 셈이고 생각보다 포수에 적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이강철 감독도 그 2경기에 대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어한대요. 네. 강백호 선수가 작년에는 거의 연습 없이 사실은 포수 포지션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후 처음이었는데 올해 연습하는 과정 물론 힘들긴 하지만 재밌게 잘 따라와서 올해는 아마 웬만한 백업 캐쳐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기대를 하고 있더군요. 보통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가 약간 전형적인 그런 맞아요. 케이스거든요. 내가 여기 갔을 때 뭐 저걸 해보면 어떻게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해볼까 그렇지. 네, 그런 전형적인 선수라고 봤을 때 강백호 선수가 포수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요. 캠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기대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 일본 포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 피츠버그의 제이슨 켄달. 켄달이라는 예, 제이슨 포수가 켄달이 있었거든요. 그 좀 정도에 이집했던. 그 정도에 그 양반은 워낙 발도 빠르고 해서 네. 그 양반 외에는 뭐 별 기억이 없어요. 네, 기억이 저도 안 나는데 좀 재밌는 리그에서 이런 좀 재밌는 그럼요. 포인트가 네. 계속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 아준명 팀장 일하네요. 지난 시즌 선취점 시 승률은 6.86분 9리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T나 그리고 아까 키움도 뭐 원래 푸이그 선수를 1번으로 맞아요. 기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초장에 이 선수들이 나와서 선취점을 냈을 때 승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이 선수들을 전진 배치하고 가는 거죠. 아까 댓글에도 있었는데 뭐 강백호가 장타치고 로하스가 홈런 치니까 1회부터 2대0으로 시작했다. 그렇죠. KT는 네. 이런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한 그 앞에 1, 2번을 KT가 좀 도입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메이저로도 똑같은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1회를 제외하면 사실은 똑같아요. 타순이 맞아요. 의미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1, 2번은 한 타석이라도 더 그러니까요. 들어가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니까. 다섯은 이제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도 가장 팀에서 잘 뛰는 맞아요. 타자가 5번 공격 기회 받는 게 맞지. 어. 오타니 5번 하면 상대 투수가 일단 다섯 번을 주눅 들고 넣는 들어올 거 그럼요. 아니에요. 5번을 신경 써야 네. 되는데. 네.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그럼요. 모르니까 네.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에도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딱 어찌 보면 이제 뭐 전통적인 1번 또 메이저리그에서 이야기하는 강한 1번 딱 중간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흐름이 이쪽으로 좀 넘어갈 걸로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항상 KBO 리그는 이제 메이저 리그나 이쪽에서 유행했던 걸 많이 네. 가져오는 분위기라서 올해 이제 KT의 이 실험이 또 성공을 하게 되면 아하. 저는 많은 구단들이 좀 많이 저도. 가져갈지 않을까. 과거 이제 이 KBO 리그들 이 구단들을 제가 한 18년 정도 지켜보면서 어떤 구단이 이걸 해서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SK가 데이터 야구로 성공을 하면 갑자기 리그에 데이터 야구 바람, 트렌드가 뭐 데이터 쫙 뭐 생기죠. 인재를 구합니다. 네. 뭐 이렇게 확 가거든요. 이런 흐름이 좀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그 팀의 그 분위기, 그러니까 팀의 특성에 따라서 그걸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렇죠. 구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하긴 한데 만약에 KT의 이런 실험, 그다음 키움의 이런 강한 타자들 앞에 놓는 전진 배치하는 이런 실험들이 성공을 했을 때는 다수의 구단들이 네. 좀 많이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트렌드는 사실 강한 1, 2번, 네. 강한 1, 2번을 만드는 항상 우리 강한 2번을 주장하는 제가 주장하는 강한 2번. 네. 그러니까 저는 1번은 출루율, 2번은 강한 사람 이래서 강한 2번을 조금 하는데 근데 강백호 선수도 워낙 잘 치니까 잘 치고 이제 로하스 선수가 저는 2번에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강한 2번. 네, 강한 2번. 저는 강한 2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김도영 선수의 2번을 주장하고 있는데 살려주시오님께서도 3번 김도영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소 2번 이상 쳐야 돼. 네. 제가 2번 김도영을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올해 두산도 지금 김재환 선수가 2번 치더라고요. 2번으로 네. 가죠. 그리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김민석 선수를 네. 1번으로 좀 놓고요. 잘 그리고 이제 것 같아. 이런 구단들 있잖아요. 뭐 홍창기 선수, 네. 네, 맞아요. NC 손아섭 출루율. 선수,
왜냐면 일단 잘 치거나 출루율이 기본적으로 높은 선수들을 또 앞에 두는 출리형 1번 타자. 예. 이런 것도 좀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부분은 이제 좀 전통적인 부분, 출루율이 좀 높은 그런 1번 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김민석 선수 이제 1번을 두고 네. 제가 좀 취재를 했고 좀 재밌는 포인트가 두산 같은 경우 1번에 이제 김민석 선수가 아마 중용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캠프 기간에 구타수 1안타로 좀 네. 부진하다가 막판에 이제 타격감이 올라온 걸 보고 이승현 감독이 픽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젊은 야수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이제 컨택트형 히터라는 그렇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가 이 두산 하면 1번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정수희 선수.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김민석 선수가 이 정수빈 선수가 거의 롤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수 일본 캠프를 가면서 진짜 수비, 공격 네. 모든 거를 이제 전수 받으려고 붙어서 계속 이걸 했다고 하는 장면이 좀 눈에 띄었다고 하고요. 그 김민석 선수 트레이드 이후 이제 본가에 갔을 때 어머니가 두산에 이제 정수빈 유니폼 마킹한 걸 꺼내놓고 어린 시절 두산 구린이. 네가 추억도 이 상기시켜주면서 네가 선수였다. 김정수빈을 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이 김민석 선수가 1번 타자 탁 자리를 그렇죠. 해주는 게 가장 이제 네.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수빈 선수가 9번인데 물론 이제 타석이 좀 적게 오는 건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1회가 지나면 어찌됐건 정수빈이 또 다른 1번처럼 1번 나올 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예. 근데 이렇게 이제 1번 타자들 리드오프들이 다 있는 팀이 있는 반면 아직도 리드오프 1번 타자 결정나지 않은 팀도 있죠. 지금 하나가 뭐 대표적인데 근데 하나는 저는 결정했다고 봐요. 아 결정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진영 선수를 지금 이진영. 이번 경기 지금 네. 최근 경기에서 딱 한 경기 빼고는 거의 이제 네, 황영욱 선수를 한번 썼고요. 나머지는 다 이진영 선수를 썼고 오늘 이진영 선수도 뭐 멀티히트인가 이렇게 네, 썼던데요. 아마 이쪽으로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무준 선수 이제 카드를 꺼내서 이게 맞냐? 난리가 났었죠. 출루율이 떨어지는데 네, 이 난리가 선수가 났었죠. 했냐? 근데 뭐 신무준 선수가 캠프에서도 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 지금 김경문 감독의 역대 이제 성향을 보면 안 할 카드는 실험 안 하는 네, 스타일인데 맞아요. 지금 시범 경기 때 계속 꾸준히 이진영 선수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것은 이진영 쪽으로 많이 좀 무게를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플로리어를 1번으로 쓰는 거. 저는 이제 프로레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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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 저도 이번. 네. 프로레일 2번. 근데 이제 또 김경문 감독의 성향상 또 앞에 좀 땡기는 것보다 2번은 또 작전 좀 많이 좀 이게 전통적인 테이블 세터의 그 생각이잖아요. 뭐 그렇게 빠른 해가지고 사람 그리고 이제 좀 작전, 엔드런이나 번트 잘하는 사람. 김경범 감독이 NC 시절에 나성범 2번 쓴 적도 있어요. 네. 올려서 지금도 네. 뭐 안치홍 선수를 네. 쓰고 있는데 플로리얼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까지는 안 놓을 것 같고 중심 놓을 것 쪽에. 같습니다. 근데 플로리얼 선수는 참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뉴욕 양키스 네. 핵심 유망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유망주들에게 정말 예절교육부터 음. 다르게 오, 그렇죠, 키워요. 그렇죠. 너는 그냥 너 양키스 이렇게 1번이다. 뭐 거기서 살아남아 올라와가 네. 아니고 너 완전 우리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쓴다. 그래서 이제 예절교육, 플로. 미디어 상대법 이런 거를 다 해준대요. 네. 그래서 손혁 단장이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 어르신이 먼저 어, 들면 숟가락.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한국이야? 한국인.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서양 선수들, 그러니까 네. 미국 선수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집, 특히 네. 오키나와 같은 스테이크가 정말 어우, 유명한 많잖아요. 스테이크. 뭐 유명한 뭐 스테이크 맛집. 팔팔. 팔팔도 있고 네, 뭐 팔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갔는데 보통 외국인 선수랑 식사를 하면 이제 자신 뭐 꺼리낌 없잖아요. 사실 뭐 우리의 동양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니까. 근데 주문을 막 하는데 보통 같으면 성격 급한 선수들은 시키고 하는데 또 기다리더래요. 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하다라고 아하. 하고 근데 이제 사장 단장하고 네. 이렇게 먹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단장이 뭘 시키냐 궁금하게 오. 보더래요. 그래서 오. 보니까 이게 그 금액이 있잖아요. 네. 170g은 얼마, 180g은 아, 얼마, 그렇죠, 400g은 얼마.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것도 자리도 딱 정말 젠틀하게 딱 갇혀 있고. 그래서 너 왜 기다리니? 했더니
선택하는 걸 보고 오. 내가 그 금액에 맞춰서 이겨 보이다. 와 그러니까 어. 거기서 드는 생각은 진짜 이게 핵심 유망주로 컸고 관리하는 양키스는 네. 전통적으로 그런 걸 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수염도 못 기르고 네. 좀 많이 이제 풀리는 상황이긴 풀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유망주 때부터 이 매너나 예절 교육을 제대로 오. 받고 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건 좀 깜짝 놀라긴 해. 또 진지하고 그렇죠.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그냥 김경문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요소들이 다 갖췄다 그러더라고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구단에서. 그래서 플로리얼 선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래요? 네. 전혀 자기도 이제 소속당 때 깜짝 놀랐다고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양키스는 그런 구단입니다. 양키스는 그런 구단입니다. 이게 뭐 워낙 유망주니까 네. 더 신경을 더 많이 진짜 썼겠지. 탑 랭킹 안에 있던 그럼요. 유망주라서 상당히 적응만 제대로 잘하면 저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외야 중견수가 야구 잘했을 때 아 그렇죠. 그럼요. 항상 잘했습니다. 항상 잘했으니까. 제이 데이비스, 제라도 호잉. 호잉 있었을 때 2018년에 저는 네. 하나가 가을 야구를 갔던 포인트는 다른 선수들 잘했지만 호잉이 결정적 그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걷어내거나 넘겨준 경기가 엄청 많거든요. 홈런을 치거나. 그 시즌 끝나고 저희 그 야구 담당 PD하고 저하고 할 일이 없어 피타고라스 승률 있잖아요. 뽑았거든요. 한화가 그해 3등, 4등인가 3등 했어요. 네. 정규신. 6등인가 나오더군요. 6등인가 나오더군요. 이거 뭐냐? 구단에도 물어봤더니 이건 아무래도 호잉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결정적이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기가 넘어가는 막 상대 장타 이거 끝나는 상황에서도 네. 그걸 건져내는 것만 제가 현장에서 그때 담당이었고 그걸 보면서 와 이게 선수 한 명이 이렇게 팀을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중견수입니다. 네, 중요했습니다. 플로리얼 예절도 바르고 네. 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나 팬분들도 뭐 더 이상 이제 자꾸 데이비스 얘기 언제적 데이비스?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선수가 잘하기를 좀 원할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타구장? 키움이 강한 1번의 효과를 얻어서 지금 4점이나 냈어요. 4점. 네, 네. 강한 1번으로 강한 1번. 송성문이 리드오프 홈런 치고 이주영이 홈런 치고 했지만 일단 4점을 내서 만약에 오늘 경기 이기면 뭐 시범 경기라 뭐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이기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한 이 1번. 강한 1번의 네. 그 선취점의 효과, 4점의 효과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NC는 뭐 데이비슨 선수가 홈런을 쳤네요. 데이비슨. 역시. 저는 올해 키움이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는 뎁스나 이런 걸 봐서. 근데 키움이 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5강은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꼴찌는 면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꼴찌 점은 후보로 키움을 거론하는 거의 거죠. 뭐, 뭐 열에 9명은 맞아요. 그렇게 꼽으시던데 저는 키움이 오히려 이 꼴찌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타선, 이런 정글 실험, 상당히 앞에 또 포진하고 외국인 타자를 2명을 두고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신투수 정현우 선수가 맞아. 포크볼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선발 등판했어요. 네. 어마무시한데 오늘 이제 경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정현우 선수의 이런 포크볼 신인 선수가 4선발로 그러니까요. 이 낙점 받는 것도 5선발 후보가 아니라 4선발. 저 4선발로 네. 오자마자 4선발 된 케이스가 몇 번이나 있었나 싶긴 해요. 기억이 안 나. 거의 없는데. 사실 유현진 선수도 유현진 처음 왔을 아, 때 네,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5에서 올라왔지. 5선발 정도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때도 워낙에 탄탄한 전력이었어서. 네네. 한화. 근데 이렇게 받고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대영 해설위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요거는 진짜 물건이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포크볼 이거 진짜 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제 던지는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포인트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